도란도란 생활기록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정 영역인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요동치는 나의 기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쩌면 나를 이루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엽 씨께서 늘 항상 누르는, 이렇게 담아두는 감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화를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항상? 화가 없다고 이렇게 많은 분 화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화가 또 있고 좀 이거를 쉽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쵸. 또 이게 아니면 이걸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누그러뜨리거나 이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잠깐 얘기 나누기도 했고 다현 씨께 듣기도 했지만 다현 씨가 설명하는 경엽 씨는 이 친구가 화를 안 낸다, 되게 물 같고 유용한 느낌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맞아. 제가 딱 듣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몸에 화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옛날에는 이 화를 그러니까 풀어내지 못한다고 할까요? 정말 그냥 쌓아만 둬서 그게 정말 독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사람이나 스트레스. 네. 뭔가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네네. 제가 살면서 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동아리 회장을 할 때 제가 방학 때 한 2주간 집에서 밖을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 한 3번 가고.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그게 그때 당시에도 어디가 확실히 아픈지 잘 못 밝혀냈었어요. 네. 진짜? 병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염증이 이런 장기 안에 좀 퍼져서 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그때? 네네네. 뭐 사람 간의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좀 괜찮아져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맥주를 조금 먹었는데 그 상태로 다시 들어누웠습니다. 진짜? 네, 진짜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서 괜히 친구 만났다가 먹었어 왜 그거를? 그러게 참을 수 없죠. 만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잔 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뭔가 화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말이나 감정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신체에 독이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백방으로 와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와닿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화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화라는 감정이 좀 올라오면 그걸 좀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화가 왜 나한테 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면 말을 해서 풀던지 아니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 스스로 약간 그냥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있고 맞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걸 해소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진짜. 네, 말을 해야 되면 꼭 말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이죠. 그게 화 때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특별 음식으로 인한 그런 예를 들면 뭐 장염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장염도 아니었고 정말 화병이었구나. 먹을 거로 인한 것도 특별하게 먹은 것도 없었고. 저도 이게 한번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장염으로 오고 위염으로 오고 대상포진으로 왔어요. 맞아요. 보통 위염, 대상포진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대상포진으로 와서 한 3일을 알아 누웠는데 그 화가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화는 누구 때문에 온 화야. 더 그 화를 키우려고 그러고 이게 뭔가 그 화를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이걸 해소시키고 아까 경엽 씨가 한 것처럼 내 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진짜 화가 맞는지 이거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조금 차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화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푸세요? 화요? 응. 화가 나면요?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푸는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노하우 사실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거만 하는 게 없죠. 되게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뭐 약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 짜증이 났다. 뭐 친구들한테라도 말하고. 맞아요. 그 말하는 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아. 뱉어내기만 해도 대나무 숲이 있어야 돼. 그럼요. 나의 대나무 숲. 또 저희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맨 말단끼리 카톡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필요하죠. 필수죠. 절대 필수죠. 터지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폭탄 같은 진짜, 방이네요. 그거는. 맞아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방이 있었는데 그런 방을 통해서 뭐 웃고 그런 거죠. 뭐 맞아.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다영 씨는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주로 저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화가 정말 탁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절대 말을 내뱉지 않는 게 뭔가 약속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맞아. 내가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후회할 말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꼭 참고 이제 한 시름 두 시름 그러니까 그 감정 화라는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나서 이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엽 씨 말대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거나 왜 화가 났지? 아니면 뭐 샤워를 한다고 전 샤워를 해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한층 가라앉아. 사람이.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또 화가 나는 일이면 진짜 화가 나는 일인데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면 그때 나도 그러지 말걸 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그렇죠. 샤워 되게 좋네요. 저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꼭 그래서 그럴 때는 샤워를 하죠. 잠이 안 올 때라던가. 잠이 안 올 때 샤워.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 여러 가지로. 오케이. 네, 경엽 씨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좀 생각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말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간단하게나마 편지도 종종 쓰는 편이고요. 그러면 가장 긴 시간을 투자했던 사랑의 시간은 뭐 어떤 거였을까요? 가장 긴 시간. 네. 표현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좀 많이 두는 거. 정말 많이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을 할 때 특히나. 맞아. 네. 이게 또 정말로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소중한 감정,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냥 그저 같이 있고 싶죠. 맞아요. 정말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또 그런 시간을 오래 갖는 게 또 쉬운 게 또 아니거든요. 또 사람은 또 본인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개인이 또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맞아. 그런 시간을 약간 좀 뒤로 해두고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준다는 건 그게 진짜 찐 사랑이죠.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을 들이는 일이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 섭섭함은 다 사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이걸 약간 몰랐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자친구가 약간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깨달아서 또 다행히 그러니까 잘 사귀고 있네요. 뭐 연락을 왜 안 했어? 뭐 왜 전화를 안 했어? 왜 뭐 보러 오면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쵸. 맞아요. 왜 나를 그만큼 너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니?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너는 얼마 없는 것 같니?에 대한 사실 맞아요. 투정을 부리는 거죠. 왜 너의 시간엔 내가 없니? 그게 느껴지게 해주면 그런 말을 안 하지. 그치. 맞아. 연락 같은 것도 막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도 잘 많이 하고. 조그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신경을 쓰면. 맞아요. 막 친구랑 만나도 화장실 갔을 때라든지. 그럼 잠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서 혼나야겠네요. 저는 맞습니다. 많이 네, 깨우쳤고요. 참회 방송 오늘도 앞으로 더 좋은 사랑이 올 거니까 그분께는 듣고 있죠? 네, 많은 시간을 그분을 독려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듣고 계시죠? 진짜 된 사람이다. 잘 살아 계시죠? 멋있네요. 빨리 나타나 주시고요. 경엽 씨는 힘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또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다짐하시나요? 저는 스스로한테 스스로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이 안 되면 전 자요. 잡니다. 저는 자고 나면
되게 많은 것들이 되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다영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워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이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생각했었지 하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딱 어떻게 하면 이걸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현명한 방법이죠. 너무 공감돼요. 맞아요. 저는 예전 남자친구랑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분은 이걸 꼭 그때 바로 풀어야 되는 성격이고 저는 이게 내일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로의 감정, 격해진 감정이 사그라들고 나서 나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은 서로 이야기 안 듣거든요. 그럼. 감정이 맞아요. 격해져 있을 그냥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지금. 맞아요. 목소리는 커지고 들리진 않아. 그래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게 뭐랄까 쓸데없는 감정이 걷어지고 되게 뭔가 딱 사실적으로 뭔가 딱 그 사안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했던 것 같다. 뭔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던가 스스로의 잘못도 잘 깨닫게 되고 맞아요. 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저는 옛날에 그걸 한번 역으로 이용해서 고등학교 때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는데 푼이 안 풀리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나를 알아서 난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화가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잤어요. 화를 내고 싶으셨군요. 나 이 기분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계속 되게 전혀 음악을 예상치 못했어. 음악을 막 그런 센 노래들 있잖아요. 네. 락 이런 거. 힙합. 그 당시 막 욕 나오고. 막 그치 막 드렁큰 타이거. 그쵸. 몬스터 막 발라버리고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막 듣고 밤을 샜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오롯이 내일 아침 너에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그런 것도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좀 전했어요? 네 전했어요. 웃기긴 한데 그래도 만족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화나는 일이었구나.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지금 웃으면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화나는 순간.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되게 안 풀려고.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막 화가 나면 이 분이 풀어야지 이 화가 누그러질 것 같아요. 잠으로 풀고 싶지 않았어. 맞아. 그렇게 풀릴 거 아니까. 상대방이 꼭 알아야 되고. 맞아. 너 지금 내 기분을 알아야 되는데. 맞아. 상대방이 모르면 약간 억울하고. 맞아.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맞아. 얼마나 화났는지 넌 모르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주먹이 꽉 찢었어. 빨개지는 걸 지나서 하얘지셨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잠을 자면 화가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네, 화를 풀지 않으려면 이렇게 잠을 안 자면 됩니다. 웃겨 정말. 꼭 주무시길 바래요, 여러분. 약간 비슷하게 저는 한때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느낌을 느끼려고 약간 무기력한 노래를 들었어요. 한없이 그냥 빠지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약간 어떻게 듣기로는 또 우울증 초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건가 싶었었는데 근데 너무 공감돼요. 뭔지 알겠어요. 그치,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이나 뭐 그런 감정을 약간 느끼고 싶을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치. 약간 놀이공원 기구 타듯이 그런 감정을 한번 타보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경험 같아요. 그렇게. 너무 좋은 표현이다. 맞아요. 그렇죠. 또 금방 빠져나오면 되니까. 맞아. 슬플 때 더 슬픈 노래 들으면서 엉엉 울고. 맞아. 너무 중요하죠. 울고 나면 또 이게 또 잔잔해지고 이런 거. 잠을 자면 되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자면 되죠. 그럼요. 너무 잠만한 게 없어요. 진짜. 자, 경엽 씨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편인가요? 네, 저는 스스로에게는 또 모든 것을 꼭 말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좀 숨기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최대한 저 스스로에게 거짓 없이 하려고 합니다. 네, 스스로한테 좀 약간 좀 거리낌이 있다거나 하는 일들은 좀 안 하는 게 추후에도 좀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또 저는 그렇네요. 되게 그런 게 그 사람들이 되게 자기 감정에도 되게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못난 마음이라던가 되게 정말 못된 마음이라던가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 막 그런 뭐랄까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편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부끄러운 마음,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도 옛날에 제가 제 친누나랑 싸웠던 것처럼 치킨 한 조각 더 먹어서 너무 화가 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랬던 게 그거만한 게 없지.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좀 약간이라도 슬프거나 너무나 기쁘거나 이런 조그만 포인트가 있는 듯이 그건 모든 사람이 좀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어떤 감정이 들든 좀 약간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되게 직시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가끔 외면을 하거든요. 저를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해선 안 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은 알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내 마음을 또렷이 보지 못하고 그냥 나를 약간 타인화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는데 경엽 씨 말대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좀 직시하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뭐 사람인지라 또 외면하는 그런 감정들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약간 내가 외면했구나 이런 걸 아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 일기를 그래서 저는 되게 솔직하게 진짜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 안 가지고 오죠. 그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그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다음번에 다영 씨 일기 편으로 한번 위험합니다. 절대 정말 우리 집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노트예요. 그것은. 일기도 솔직하게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래요. 맞아요. 진짜. 그거를 깨달은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불과 뭐 20대 초반이라 해야 되나? 네. 되게 어느 순간 봤는데 일기도 되게 미화해서 쓰는 거예요. 맞아. 되게 멋진 나인 것처럼 쓰고 미래 나에게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난 이때 부끄러운 건 다 빼 있어. 되게 잘 없어. 살았고 못났고 부끄러웠던 감정은 하나도 없고 다 되게 말해도 그럴 듯한 것들만 이제 써놓은 거죠.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사실은 이때 나 이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었다. 이런 것도 되게 솔직하게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래요. 정말. 맞아요. 훨씬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일기가 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으로. 그럼요. 또 다영 씨가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가 안 돼.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걸로. 네. 요리조리. 다음 영역은 상상 영역입니다. 언제 해도 재밌는 만약의 시간이죠. 나에게 결코 일어날 리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엽 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오직 오늘만을 기억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평범하게 여자친구 만나고 가족도 보고 그냥 하는 일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루하루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이어지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사랑꾼. 약간 그러면 정말. 과거 중에 네네. 딱 하루만 머릿속에 남길 수 있다면 어떤 하루 남길 것 같아요? 딱 하루만요? 네, 하루만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날을? 너무 슬프다. 이터널 선샤인이야. 딱 하루만 머릿속에 남는다면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장면이요? 여자친구를 보고 반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때 네. 제 기승전 어떡해요. 아이고 근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걸 지금. 진짜 너무 느껴져 이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말을 들어볼까요? 그 순간을. 날짜가 언제죠? 아 날짜 정확한 날짜 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어, 그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쵸. 기억하면 약간 소름 끼칠 뻔했어. 바야흐로 막 이러면서. 그때가 어떤 야외 테라스 같은 데가 있던 데였는데 거기서 여자친구랑 이제 간단하게 먹을 거랑 이제 와인 같은 거를 사들고 밖에서 먹었었어요. 그런 테라스 이미- 같은 데서. 이미 여자친구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 아니었죠. 단 데이트를 했었어요. 네. 오. 데이트를 했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네. 이렇게 내가 약간 호감,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바로 막 고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늦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일어났어요. 네. 근데 그 테라스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약간 조금 한 계단 3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밖으로 나갔어야 됐거든요. 되게 낮은 계단이었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먼저 올라가고 제가 이렇게 뒤따라 갔는데 여자친구가 한두 계단 앞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딱 저를 봤는데 그 거리도 너무 가까웠는데 너무 약간 놀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의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같은 뭔지 걸 알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이게 눈앞에 그려지지 않아요? 너무 제가 이렇게 너무 그 감정에 약간 놀랬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그런 감정이 와서 제가 빨리 집에 갔어요. 너무 놀래서.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갔어요. 어머. 네, 그때가 되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날만 그런 머리에 남길 거예요. 그럼요. 멋있어. 너무 늦게 왔는데. 정말 조금. 그 날의 커트. 진짜 그 날의 그 감정에 대해서 와. 얘기했었어요 여자친구한테. 그럼요. 진짜. 너무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또 나중에 그 얘기하니까 또 약간 놀랬대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좀 가기 아쉬워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빨리 가가지고 뭐지 했다. 약간 술이라도 한 잔 더 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호다닥 집에 갔거든요. 조심히 들어가요. 되게 헷갈렸겠다 여자친구 그때. 좀 놀랬다고 했어요. 좀 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다. 뭐지?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영화에서 누가 딱 반하면은 막 허둥둥대가 막 집에 가버리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약간 어버버하고. 완전 무슨 영화예요. 저 완전 저 머릿속에서 이미 영화 한 편 찍었어. 그러니까. 뷰티 인사이드야. 아니 설명을 그리고 너무 눈앞에 그려지게 맞아. 이렇게 막 하니까 정말. 동국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딱 마침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그 자리에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하고 면접까지 보았는데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안 될 거야, 너무 커다란 자리고 안 될 거야 했는데 일을 7시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 7시에요?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신 대박이다. 거여서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전 네, 직장인가요? 맞아요.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커다랬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그 전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그런 만족감과 희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를 남기고 싶어요. 대박이다. 너무 부럽네요. 이게 되게 꿈을 어쨌거나 이루었던 순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되게 멋있네요.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가장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렇게 바로 적극적으로 옮기지 못했던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네요.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왜 안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되게 다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전혀 아닙니다. 어. 제가 성격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정말 소심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네, 진짜? 되게 정말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굉장히 활발한 친구를 만나면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대학교 가자마자 또 성격이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요. 되게 친구들이 되게 큰 영향을 줬군요. 네네네.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기하다. 되게 의외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런 친구일 것 같은데. 그런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후회라고 할까요? 반성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럼요. 근데 대학교 와서는 좀 확실히 해보지 못한 것들이 없도록 하고 졸업을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정. 네. 이전에 뭐 학생 때로 돌아가면 제가 스스로 뭐 학원을 고르지도 않았고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이 많이 알아오셔가지고 정말 여기 다니자, 너무 의외다.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많이 듣고 그냥 바로 하고 뭐 옷 같은 것도 제가 스스로 산 적도 없었고. 네. 정말 너무 의외예요. 저는 지금 이경엽 씨를 이경엽 씨를 새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외다. 그런 시기들이 있어서 좀 맞아요. 네, 맞아요. 성인이 되고 했을 때 좀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좀 행동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딱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역시 사람은 변해요. 맞아요. 그럼요. 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저는 마음 먹으면 진짜 쉽게 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진짜로. 맞아요. 자기 마음 먹기가 좀 어렵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말 한마디만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말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저는 그냥 커피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또 커피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니까 또 많이 하고 싶었던 말은 또 좀 웃긴데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내린 사람 다 탔으면 좋겠다. 이런 말 내리고 타라. 네, 제발. 약간 정언명령처럼. 약간 법전에 딱 1번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리고 타라. 이게 진짜 맞아요. 좀 이렇게 사실 이게 되게 크게 외국에서 느꼈던 점이 그거거든요. 되게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되게 다 내리면 타고 물론 뭐 한두 명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또 줄도 잘 서고 새치기 한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되게 버스만 오면 되게 사람들이 달려서 타고.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 네. 사실 버스는 다 탈 수만 있으면 자기가 달려서 타면 뭐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도착하는 건 다 같이 도착하잖아요. 도착한 시간 똑같고 또 급하더라도 이제 타는 사람도 사실 타기만 하면 맞아. 지하철 다 같이 가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급한 마음은 좀 이해하겠지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면 그 한 조금만 참으면 어떨까? 좀 더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지금 최후의 희망은 송가인 씨뿐이라고. 제발 송가인 씨 한마디만 듣고 좀 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 송가인 씨가 되게 좋은 행동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손 자주 씻으라고 말해주시고. 정말. 그런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은 맞아.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아. 전 예전에 그 이효리 씨를 보면서 뭔가 그때 뭔가 새로운 뭔가 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 가수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저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효리 씨가 그때 왜 한참 동안 지금도 그러시지만 되게 동물권이라든지 되게 맞아.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 모피코트라든지 정말 사실 엄청나게 잘 나가던 대스타셨으니까 값비싼 뭔가 모든 것들을 그쵸. 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해보셨고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처분을 하시고 명예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렇지 않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것들이 되게 바뀌죠. 너무 많이 바뀌고 진짜 유기견에 대한 뭐 인식이라던가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바뀌었죠. 네, 환경 뭐 그런 비건을 지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두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약간 나도 저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데에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겠다. 맞아요. 라는 좀 약간 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나아지게 하고 싶나요? 저도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환경도 그쵸, 환경 그쵸. 문제가 정말로 정말로 맞아요. 오늘도 텀블러 가져오셨죠?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부터. 무서워요. 근데 환경이 어. 진짜 이제는 정말 코앞에 온 것 같고 이제 막 체감이 되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근데 진짜 너무 일회용품을 정말 쉽게 쓰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좀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을 보고 정말 저는 이게 어리석었다. 나무한테 미안하고 저는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그런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가격이 비싸거나 뭐 하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맞아요. 커피를 진짜. 하다 보니까 이제 매장 내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갈 때는 일회용 잔에 거의 이렇게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죠. 제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10분만 앉아 있다 갈 건데 안 되냐. 근데 사실 정말 10분만 앉아 있다 가시면 그게 괜찮은데 아니신 분들도 그치, 사실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여쭤보고 매장전에 제공해 드린다. 매장에서 드시고 가실 때는 라고 말을 하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있다가 바로 나가게 되면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인식이 분위기가 그리고 그게 몰랐던 것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몰라서. 맞아요. 네, 지금 철학 파트인데요. 저희가 철학이란 단어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지혜,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엽 씨의 삶을 통해서 경엽 씨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엽 씨는 세상에 어떤 빈 공간을 채우기 원하시나요?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면 저는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좀 따뜻한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좀 생각보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 자기랑 이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있으면 또 되게 좋은 맞아.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그런 감정이라서 그런 것들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 일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든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날 때든 의도치 않게 만날 때든 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맞아, 진짜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그럼요. 게 너무 공감이 되네요.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계속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맞아요. 정말 많이 배워요. 진짜 많이 배우죠.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도 있구나. 맞아. 저만큼 따뜻할 수도 있구나. 맞아. 진짜로. 세상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 감탄하면서 배우는 거죠. 저 가만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와, 저분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그래도 진짜 따뜻한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정말. 또 그게 잘 보여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뿐인 거지. 더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경엽 씨는 대화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화의 본질은 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음. 대화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 간의 대화, 사람 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그쵸. 맞아. 또 뭐 자기한테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와 또 자기 내면과의 대화니까 또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좋아서 대화를 하는 건지 대화가 좋아서 사람이 좋은 건지 맞아요. 모르겠을 가끔 헷갈릴 정도로 때가 있어요. 약간 좀 중독이에요. 그 대화에 저는 조금 약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그 시간이 좋아요. 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시간. 맞아요. 그럼요.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 그 연대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살아가는데. 진짜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찾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랑 하는 대화가 또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아, 그럼요. 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일 때는 또 엄청 피로감이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사실. 그쵸 진짜. 잊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계속 그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진짜 쓰고 있는 게 맞아요. 느껴져요. 내 맞아요, 에너지가. 맞아요. 내가 지금 소모되고 있구나. 에너지를 진짜. 내가 지금 너무 소모되고 있구나 느껴지고.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할 때는 저는 약간 에너지를 얻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게 또 재밌는 이 방송처럼 맞아. 재밌는 얘기 할 때는 또 제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고. 그게 딱 집에 갈 때 느껴져요. 맞아요. 진짜. 오늘 좀 충만하다. 그런 맞아요, 날이 맞아요. 룰루랄라 집에 갈 때가 있고 진짜 오늘 이런 날이 있잖아요. 눕고 싶다. 집에 가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맞아요, 때가 맞아요. 있고 집 너무 멀어. 진짜. 진짜 맞아요. 한숨을 탁 쉬게 될 때가 있고. 맞아요. 다음은 자기계발 영역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경엽 씨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들은 경엽 씨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엽 씨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나요? 그것이 경엽 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은 새로운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을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이전까지는 뭐 더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냥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 이제 기계과로 입학을 하고 그런 소위 학문에 대한 공부라는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학문에 대한 커피라는 것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내리고 아니면 사람을 응대하면서 그런 느끼는 것들, 그리고 변화들, 맞아. 네, 그런 것들 되게 재밌고, 또 이런 한 가지의 기계과로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한 가지에 그렇게 몰두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니, 뭐 농구는 사실 좀 좋은 취미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댄스도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또 되게 재밌게 했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것들보다도 또 커피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또 재밌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농구도 자연스럽게 좀 적게 하고, 네네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삶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커피라는 게 그냥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감으로 뭔가 공부하는 그쵸, 그래야 그쵸. 되나? 맞아요. 그게 이전까지는 그런 수치화된 연구 자료 자체가 그렇게 엄청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그걸 이렇게 수치화하고, 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어떤 것들이 맛있고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입맛에 맞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되고 있어서, 또 지금은 또 공부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맞아. 너무너무 새로운 또 네네, 정말 것들이 너무 많이 많고. 바뀌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이 또 너무너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되게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이 근데 되게 큰 시장 아니에요? 한국이 생각보다 큰 시장이에요. 특히 서울이 되게 집중이 되어 있고, 카페도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또 진짜. 심지어 스페셜티 카페가 이렇게 한국만큼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없을 거예요. 되게 손에 꼽힌다고 들었었어요. 네, 되게. 그리고 변화가 정말 빨라요. 맞아. 한국 시장은
정말 변화가 빨라요. 그니까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맞아 거거든요. 이렇게 커진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진짜 우리 20살 때만 해도 사실 이제 막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느낌? 그쵸. 네, 이었는데. 맞아요. 카페도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았고. 맞아 진짜 너무 요즘은 예쁘고 개성 있는 카페들도 많고 네, 스페셜티도 진짜 커피도 이제 직접 볶으려고 하시고 그쵸. 네,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커피를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이거 되게 마지막 질문으로 해보고 싶었던 네네네. 질문인데 경엽 씨의 삶이 한 잔의 커피라면 어떤 커피일까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삶이 한 잔의 커피라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커피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지금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 맛을 보기 전까지는 그럼요. 아직 맛을 보기 전까지 지금도 계속 알 수 뭔가 없는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할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어요. 그니까요. 되게 저는 어떤 메뉴를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난 뭐로 하지? 난 아메리카노인가? 병국 씨에게 그러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시인 기계과에서 나온 그니까. 시인이 이과의 몸에 담겨진 자 편견입니다. 편견. 기획관 이제 체크무늬 셔츠만 입고 실제로 체크무늬 셔츠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반박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점. 시인이에요. 시인. 내려지고 있는 커피. 내 존재대로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타인에 대한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지만 또 이기적인 생각은 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자기를 생각하면서도 타인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또 누나랑 치킨을 시켜 먹는데 내가 무조건 빨리 먹어서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이기심. 좀 누나한테 한 조각도 줘도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둘 다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한 거니까 또 그런 타인에 대한 이기심을 좀 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 치킨에 있어서는 또 공감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많은 감히 부분들이 그럴 수 있는지. 아니지. 쉽지 않죠 사실. 한 마리 더 시키든가. 베스트죠 베스트. 그렇죠. 이거 근데 진짜 약간 본능 뭐 되게 노력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요. 욕심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진짜로. 타고난 뭐라 해야 되지? 본능 같은 걸 약간 그래야 되나? 내재되어 있는 욕망 그런 것 중에 그쵸, 하나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게 긍정적인 욕망인지 그런 욕구인지 이게 되게 부정적인 그런 나쁜 욕심들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관점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다영 쌤은 지금 삶에서 내가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다면 뭘 버리고 싶어요? 아까 경엽 씨의 이기심처럼. 버려야 한다면? 버릴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다면? 딱 떨쳐낼 수 있다면. 저는 게으름. 이거는 저 진짜 게으르거든요. 부정할 수 없죠. 맞아요. 저도 버려야겠는데. 하나 깜빡했다. 2개였네. 맞아. 저 진짜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마감일이라던가 뭔가 책임져야 하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되게 잘 안 하게 되고 맞아. 진짜 가끔씩 이게 저는 브이로그를 되게 자주 보는데 네네. 볼 때마다 저는 내 브이로그를 만약에 내가 집에서 찍으면 난 어떤 브이로그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눕방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침대와 하나가 되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브이로그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배속으로 넘기잖아요. 배속만 하다가 끝나는. 정말 진짜 게을러요. 항상 저는 제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워요. 항상. 그래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그렇죠.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싸우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항상 그런 장치들을 스스로 만드는 편이에요. 일부러. 약간 데드라인 같은 거 정해놓고.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병국 씨랑 하는 이런 일들도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뭔가
누구랑 같이 하고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대상이 있으니까 맞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많은 책임감이 이제 맞아요, 맞아. 맞아요. 있는 전 거죠. 정말 필요하거든요. 좋은 메이트인데요. 어. 병국 씨가. 냅두면 끝도 없어요, 진짜. 맞아. 늘어져, 언제까지 늘어져. 누워 있을 거야 진짜. 병국 씨는 혹시 버려야 할 것이 있으신가요? 전 버릴 수 있다면 자격지심. 어, 진짜? 정말요? 네네. 그게 진짜 약간 의외다. 정말 의외인데요. 응. 저는 짧게 봤지만 응. 소 있을 것 같.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데 막 그 옛날에 쇼미더머니 같은 거나 아니면 되게 올림픽 같은 데서 슈퍼 루키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막 손흥민 막 그리고 막 갑자기 금메달 딴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네네. 막 BY 막 그런 시잼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걸 보면은 질투가 너무 심하게 나요. 아, 정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연관도 없잖아요. 내가 힙합하지도 않고 응. 내가 뭐 스포츠를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제가 좀 잘못 받아들이면 악플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긍정적인 그 동기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근데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저를 투영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런 감정들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버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열심히 잘 살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에 조금 막혀 있는 순간들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서 버릴 수 있다면 그걸 좀 버리고 싶어요. 너무 의외다. 정말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네. 정말 버려야 됩니다. 진짜 버리는 걸로 담아서 버리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영역별 질문들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많은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다음 순서는 경엽 씨가 아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 맨 끝에 적어주시던 종합의견처럼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경엽 씨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부분들을 짧게 정리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경엽 씨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으려 늘 노력하는 사람. 그것으로 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줌. 본인이 바라는 바대로 따뜻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구석구석 채워가고 있어 앞으로가 더 궁금하고 기대됨. 로맨티스트의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다영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투명하고 냉철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승화시킬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졌음. 많은 경험들을 통해 길러온 주체성을 더 멋진 곳에 사용하고 행복한 선택들을 할 것이라 판단이 돼. 병국승. 네, 이렇게 짧은 글로 정리를 해봤는데 경엽 씨는 오늘 어땠나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다영 씨랑 병국 씨랑 얘기를 나누면서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된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나를 지켜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또 병국 씨나 다영 씨는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또 간단한 얘기도 듣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바를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걸 다 했습니다. 방향성에 딱 맞는 목표가 이거였군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건가? 얘네가 이걸 듣고 싶어하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if 가정통신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if 가정통신문은 경엽 씨가 오늘 저희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통신문을 작성해서 내일의 경엽 씨에게 보내는 코너인데요. 네, 저희는 처음 경엽 씨를 오실 때처럼 마무리도 경엽 씨의 통신문을 경엽 씨의 목소리로 부탁드리면서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세 번째 화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뷰어 최병국이었습니다. 박다영이었습니다. 이경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경엽, 잘 있지? 독일로 가기 위한 준비도 좋지만 언제나 건강도 잘 챙기고 다른 사람들도 잘 챙겼으면 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커피 열심히 하자. 독일로의 도전을 응원하고 항상 화이팅. 2020년 2월 11일 어제의 내가.